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밤 10시입니다. 드루킹이라는 명칭을 가진, 속칭을 가진 조직, 댓글 조작 조직이죠. 댓글 조작 조직과 연관되어서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점하여 약 8천만 건의 댓글 공감, 비공감을 조작해서 선거 여론을 왜곡시켰다라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던 사람이 김경수 경남지사인데, 그 뒤에 2심에서 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가 다수 제한되어 있지만 경남도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정 구속을 시켰던 사람이 성창호 재판장인데, 이 민주당 정권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가지고 성창호 판사를 몰아붙였습니다. 명백한, 이것은 사법농단입니다. 명백한 상권분립 위반 행위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댓글 조작 사건보다도 성창호 부장판사를 압박한 것, 이것이 헌법 기준으로는 더 큰 범죄적 행위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성창호 부장판사가 지금은 피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중앙일보가 자세한 상황을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유영건 부장판사는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성창호 부장판사를 비롯해 신광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 부장판사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오늘 열었습니다. 3명 모두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이 대리를 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법조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은폐 축소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 기밀과 영장재판 관련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공소요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 측에서 재판부에 낸 의견서인데, 검찰은 성 부장판사 측은 여당 인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정치적 사정으로 기소했다고 의견서를 냈는데,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지난해 9월 성 부장판사를 조사한 이후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었다. 성 부장판사 측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말 성 부장판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이전부터 그를 이미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수사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반발이었는데, 중앙일보가 그 성창호 부장판사 측 변호인과 통화를 했더니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성 부장판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한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바로 정치적 수사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답니다. 법원은 근데 이번에 변호인단은 이날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합니다. 신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형사수석 부장판사 직책에서 당연히 보고해야 할 법관 비리 관련 사안을 상급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안이라면서 사법행정상 필요한 행위이거나 중요 보고 예규에 따른 것이라 정당한 행위일 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성창호 부장 측도 영장판사가 형사수석에게 보고하는 것은 업무의 일환으로 이전부터 통상적으로 해온 업무 처리다.
의원 부장도 기관 내 보고라 기본적으로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들은 또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 하는 주장도 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것은 검찰이 기소할 때 그 공소장에는 법원에 선입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내용이나 서류, 물건 등은 전부 인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검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며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범행 동기나 경위, 전후 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였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없진 않다라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공소장의 1 내지 10페이지까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라는 내용으로 전부 요약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공소장이다. 공소장 수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된 것만 보면은 이게 과연 무슨 죄가 되느냐. 죄라는 것은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이 피해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정보 차원에서 법원 안에서의 재판 진행 과정을 상부에 보고한 것이 과연 이게 기밀 누설인지 기밀 누설이 되는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는지 저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나 확대 해석을 하여 드디어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30년 이상을 때릴 수 있도록 법리를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 검찰의 법리를 대부분의 경우 재판부가 그냥 받아줍니다. 받아줘가지고 과거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법을 새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지금 안 걸릴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안 걸릴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성창호 판사가 자신의 입으로 이것은 정치적 수사다. 정치적 수사다라고 했다는 게 상당히 저는 검찰이 정치적 사정으로 기소했다. 자신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였다. 그러면 이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심부름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은 이 기록에 남을 만한 사안입니다. 판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반 언론이나 야당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반수로 판사가 내가 여당에 불리하게 선고를 했더니 검찰이 그 여당 편에 서가지고 나를 정치적으로 기소했다. 말도 되지 않는 법리를 적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직설적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직설적입니다. 판사는 참 말을 아끼는 사람인데 이 판사가 피고인이 돼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일반 시중에서 지금 검찰이나 정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칼자루를 잡은 사람들? 헌법 제7조 위반 아닐까요? 헌법 제7조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검찰청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는 겁니다. 보장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공무원이 정권에 따르지 않고 정권에 부역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 정신에 기초해가지고 공정한 직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이 도와주는 겁니다. 당신은 중립할 권리가 있다. 당신은 정치적 중립을 할 권리가 있다. 만약 그것을 누가 위반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고 지금처럼 문재인 정권을 편들라라는 지시가 내려올 때는 헌법 7조를 방패로 삼아가지고 상관의 명령은 헌법 7조 위반이다. 나는 부당한 위법한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패입니다. 이게 헌법 제7조가
방패인데도 불구하고 검사나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권의 희망에 따라서 그래하여 헌법을, 법률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정권이 싫어하는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기소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하면 하는 것은 헌법 제 7조에 위반되고 결국은 직권남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창호 판사가 나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런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